여러분 평소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야 예의라는 소리 정말 지겹게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야생의 세계, 특히 우리와 유전자를 코딩 영역 기준으로 98.8% 정도 공유하는 영장류 친구들 세계에서 그대로 했다간 바로 인생 로그아웃 때는 사망 플래그 꽂히는 거예요. 물론 삽입이나 결실 같은 구조적 변이까지 다 따지면 유사성이 85%까지 낮아지기도 하지만 단 1.2%의 차이만으로도 3,500만 개의 유전적 차이가 발생하는 거니까 사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서버의 존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상상해봐요. 태국 롯부리에 뜨거운 습기가 가득한 프라프랑쌈 요드 사원인 거예요. 원숭이가 너무 귀엽고 신기해서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고 뷰파인더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줌을 쭉 당겼는데 갑자기 저 멀리 바위 위에 앉아있던 우두머리 원숭이가 눈을 부릅뜨더니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당신에게 풀파워로 던져요. 난 그냥 예뻐서 본 건데 왜 이럴까 싶겠죠. 아니요, 원숭이 입장에선 당신이 거대한 외눈박이 괴물이 되어 자기 심장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일생일대의 도전을 걸어온 거예요. 렌즈의 반사광 때문이라는 설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건 렌즈를 통해 대상을 고정해서 쳐다보는 행위 자체가 영장류에게는 아주 강력한 위협 신호로 전달된다는 거죠. 오늘 그 소름 돋는 본능의 역사를 아주 깊게 파헤쳐봐요. 이 사소한 눈 맞춤 하나에 얼마나 거대한 진화의 데이터가 숨어 있는지 알게 되면 아마 온몸에 소름이 돋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눈을 맞추는 행위는 인간 세상에선 신뢰의 상징일지 몰라도 야생이라는 서버에서는 가장 강력한 공격 기술 중 하나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시선은 곧 강력한 딜링기인 거예요. 지구라는 서버의 영장류라는 캐릭터가 처음 업데이트될 때 운영자인 자연은 아주 독특한 밸런스 패치를 감행해요. 바로 시선에 강력한 공격 버프를 부여한 거죠. 원숭이와 침팬지들의 사회는 철저한 약육강식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마이클 찬스가 말한 시선 집중 구조라는 개념인 거죠. 무리에서 누가 가장 힘이 센가 확인하려면 누가 누구를 쳐다보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보통 하급자가 상급자를 계속 주시하며 눈치를 보고 정작 우두머리는 하급자들을 일일이 쳐다보지 않으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거든요. 영장류 사회에서 시선은 상대의 스펙을 스캔하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최고급 스킬인 거죠. 포식자가 먹잇감을 노릴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시선을 단 1초도 떼지 않고 고정하는 것처럼 상급자가 하급자를 참교육하거나 기를 죽일 때 쓰는 전술도 바로 눈을 똑바로 뜨고 뚫어지게 응시하기거든요. 즉, 이 세계관에서 눈을 맞춘다는 건 너 나랑 한타 한 번 뜰래라는 공식적인 선전포고인 거예요. 만약 하급자가 눈을 피하지 않고 똑같이 응시한다면 그건 현직 우두머리에 대한 정면 하극상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이건 지능이 높은 영장류일수록 더 정교하게 설계된 사회적 통제 시스템인 거예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심리적 영토를 침범하는 보이지 않는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그래서 영장류 무리 내에서 함부로 눈을 굴리다간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주먹과 돌멩이를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3,500만 개의 유전적 차이가 뇌의 발달과 지능을 갈라놓았지만 이 원초적인 시선의 공포만큼은 우리 뇌리에 깊숙이 박혀있는 설정값인 거죠.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져요. 때는 1970년대 네덜란드 아른햄 동물원에서 프란스 드 발 박사가 침팬지 무리를 연구하던 시절인 거예요. 평화롭던 무리에 엄청난 권력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룬, 루이트, 니키 같은 우두머리 수컷들 사이에서 피 튀기는 정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특히 신체적으로 가장 강했던 루이트가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자 무리에는 긴장감이 폭발 직전까지 가요. 여기서 단순히 눈싸움이나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진짜 블록버스터급 정치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나이든 전략가 예루는 자기가 직접 루이트랑 맞짱을 뜨는 대신 젊고 패기 넘치는 니키와 손을 잡는 전략적 동맹을 맺어요. 이건 단순한 서열 다툼을 넘어선 권력의 재편인 거예요. 루이트가 아무리 힘이 세도 두 마리가 연합해서 공격하는 데에는 장사가 없었거든요. 연구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들은 서로를 극도로 경계하며 시선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쓰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이어가요. 침팬지들의 정치는 인간의 정당 정치보다 더 냉혹하고 치밀하게 돌아가는 거죠. 눈빛에는 야망과 도끼가 가득 차 있었고 주변의 약한 침팬지들은 이 거물들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며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이때 이 피말리는 권력 게임의 결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비극적으로 흘러가요. 단순히 시선을 피하고 끝낼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 긴박한 권력 투쟁의 끝은 정말 참혹했던 거예요. 1980년의 어느 날 밤 격리된 공간에서 예룬과 니키의 연합군은 루이트를 기습 공격해요.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계획적인 정치적 처형이었던 거죠. 루이트는 고환과 손가락이 잘리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공격을 당해 결국 과다출혈로 숨을 거두고 말아요. 권력의 비정함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어요. 모든 영장류에게 시선이 공격 신호인 건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특히 침팬지는 아주 독특한 예외 행동을 보여줘요. 격렬하게 싸우고 나서 화해를 할 때는 오히려 서로의 눈을 깊고 똑바로 응시하며 정서적인 교감을 시도하거든요. 미안해 혹은 이제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는 신호를 눈빛으로 보내는 거죠.
심지어 사육 환경의 침팬지들은 인간과 눈을 맞추며 노는 걸 즐기기도 해요. 즉, 시선이라는 스킬은 상황에 따라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고 마법 같은 치유의 물약이 될 수도 있는 이중적인 도구인 거예요. 무작정 시선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 시선의 파동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무리 내에서 진정한 실권을 쥐고 살아남는 핵심 비결이었던 거죠. 시선은 때로는 살인 도구로, 때로는 화해의 열쇠로 쓰이며 영장류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자, 이 원숭이와 침팬지들의 피 튀기는 이야기가 동물원 밖을 나온 우리 현대인들에겐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지배적인 태도의 상사를 만나거나 불편한 사람과 마주했을 때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건 단순히 수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건 사회 불안장애 연구에서도 나타나듯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우리 몸에 각인된 원초적인 방어적 복종 신호인 거예요. 뇌가 본능적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일단 시선을 회피해서 한타를 피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맥락에 따라 시선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연애나 소개팅 같은 로맨틱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직접적인 시선 접촉이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해서 상대에게 엄청난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치트키가 되거든요. 반대로 서열 다툼이 치열한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시선을 고정하는 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눈가라라는 말이 무조건적인 굴욕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내 안전을 지키고 상대의 경계심을 해제하는 아주 정교한 진화적 생존 기술이었던 거예요. 전 세계 동물원에 직시 금지 안내문이 붙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우리도 영장류의 본능을 이해하되 그 메커니즘을 상황에 맞게 역이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복잡한 인간 사파리에서 진정한 리더가 되어 쇼미더머니를 외칠 수 있는 비결인 거죠.